캐나다 집값이 내년에도 꾸준히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르맥스는 2022년에도 전국의 집값이 평균 9.2%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르맥스는 1년 내내 시장의 95%가 판매자 시장이었던 올해 트렌드가 내년에도 이어지며 전국 38곳 중 36곳에서 가격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르맥스는 재택근무가 자리 잡으며 타주로의 이주가 늘었고 부동산 투자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값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증가하는데 이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 물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알버타주 캘거리와 에드먼턴이 그 예로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콜룸비아주에서 이주하는 사람이 늘면서 판매자 시장으로 변했고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BC주 빅토리아와 나나이모, 캘로나 이외 사스카추완주 리자이나도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집값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중에도 캐나다인의 절반은 여전히 주택 구매를 가장 좋은 투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에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주 중개인들도 가격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브램튼 25%, 더럼지역 29%, 런던은 30%를 예상했는데 반면 토론토는 7% 상승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서양 지역도 판매자 시장이 유지되면서 내년엔 5에서 20% 상승이 전망됩니다. 대서양 지역에선 몽튼이나 프레데릭턴, 헬리팩스와 샬롯타운, 세인트 존스가 선호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노바스코시아주 헬리팩스와 뉴브론즈윅주 몽튼은 각각 16%와 20%의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면서 각주 정부가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확대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50세 이상으로 접종 대상 연령을 대폭 낮췄습니다. 종전에는 70세 이상 고령층이나 고위험군, 최일선 의료진 등 코로나 취약계층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로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13일인 월요일부터는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50세 이상은 3차 백신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 중병 위험이 높은 투석 환자는 2차 접종 후 56일이 지나면 즉시 추가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알버타주는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습니다. 오늘 60세 이상 예약을 시작으로 연령대를 낮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40만여 명이 부스터샷을 맞았으며 최종 접종 후 6개월이 지나야 접종 가능합니다. 이들 정부는 겨울철을 맞아 델타나 오미크론에 감염되더라도 중증 악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추가 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립접종자문위원회 발표에 앞서 추가 접종 계획이 나오자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도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했다며 전 세계인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새로운 변이는 언제든지 출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선 항공 여행객의 입국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캐나다를 포함해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 여행객은 비행기 타기 전 24시간 이내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 확인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72시간 안에 검사받으면 됐는데 대폭 단축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와 미국 간 육로 이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캐나다와 미국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알버타주에선 감염자가 3명으로 늘었습니다. 남아공을 다녀온 사람과 가족 1명이 감염돼 집에서 격리 중이며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을 앞에 캐나다에선 오늘 정오까지 온주 4명, 퀘벡 1명,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1명이 나와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2명이 새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앞서 남아공을 여행하고 샌프란시스코에 돌아온 1명과 뉴욕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컨벤션에 다녀온 미네소타 주민 1명이 확인됐습니다. 경미한 증상인 첫 번째 확진자가 자가 격리 중인 가운데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두 번째 감염자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위험성에 대한 시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강하지만 치명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유행의 종식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아직 이르다며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지원금을 부실 운영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온주 감사원은 지원금 수령 자격이 없는 14,500여 개 업체가 2억 1천만여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자격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실제 도움이 필요한 세탁소 등의 업소들은 제외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지원금 수령 업소의 절반에 가까운 업체들이 실제 손실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 약 7억 달러가 초과 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정부가 철저히 감독하지 않았고 잘못 지급된 지원금도 환불받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온주 정부는 이 기간 비즈니스 지원금으로 총 112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지원하는 호라이즌 시니어 프로그램 그랜트 신청이 오는 21일 마감됩니다. 정부는 시니어들이 멘토링이나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재정적인 학대를 포함한 노인 학대를 방지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커뮤니티에서 행복한 노년을 즐길 수 있도록 활동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1년에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호라이즌 시니어 그랜트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21일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받으며 심사 후 내년 3월 지원 단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지하철 폭행 사건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22분 영앤 블루어역 안에서 큰 상자를 들고 이동하던 남성과 부딪혀 시비가 붙자 이 남성을 지하철이 들어오는 철로에 밀어버렸습니다. 철로에 떨어진 피해 남성은 결국 지하철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키 183cm의 밝은 갈색 머리를 하고 마른 체형이며 범행 당시 검은색의 코트와 바지에 후디 셔츠 모자를 쓰고 회색 러닝화에 꽃무늬가 있는 파란색 백팩을 메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스카이트레인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 토요일 밤 0시쯤 29번 애비뉴 스카이트레인역에서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시간을 물어본 뒤 수차례 앞을 가로막으며 대화를 시도하다 급기야 껴안곤 몸을 더듬으면서 강제로 눕혔습니다. 또 여성을 계단 아래로 밀치며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나 피해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며 전화기를 되찾고 도움을 요청하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키 175cm 보통 체격인 20대 초반의 용의자가 당시 검은색 자켓에 검은색 매니큐어를 바르고 노란색과 검은색이 있는 신발을 신었다며 폐쇄회를 찍힌 이미지를 공개하고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성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경찰과 ICBC가 12월 한 달 동안 음주와 약물 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음주와 약물 운전 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며 술 모임에 갈 때는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고 비음주 운전자를 지정하는 등 안전운전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BC주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최장 9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600에서 최고 $4,000여 달러의 벌금 티켓이 발부되며 차량이 압수되기도 합니다. ICBC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65%가 음주나 약물 운전이며 이로 인해 1년에 평균 65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야생 동물이 확인됐습니다. 연방환경성은 퀘벡주 에스트리 지역에서 발견된 사슴 3마리가
사냥꾼과 접촉한 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심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밍크 농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고양이와 호랑이, 사자 등 동물원에서 코로나에 감염되기는 했으나 야생동물이 확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당국은 사슴에서 사람으로 전염된 사례는 알려진 바는 없지만 더 많은 정보가 알려질 때까지 사슴 비말 등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올바른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결과로 인해 사람과 야생동물 간에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